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그리고 관심 기업까지 알아보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자산전략팀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도 이제 노동절, 황금 연휴 5월 초일 텐데요. 보면서 주요 관광지에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소비가 좀 늘었다는 뉴스가 있습니까? 네, 이번 이제 노동절 연휴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처음 맞는 개인 및 단체 관광 여행 모두 제한 없는 장기 연휴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보복적 소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 문화관광부에서 연휴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연휴 기간 약 전국적으로 약 2.3억 명이 국내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는 2020년 동기 대비 약 120%, 그리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대비했을 때는 약 103%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한 연휴 기간 국내 여행 매출액은 한국 돈으로 약 20조 원 가까이 발생하여서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140%, 그리고 19년 대비하여서 80% 가까이 증가하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제 베이징 팔달령 만리장성 등 주요 관광지는 이제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인산인해를 이룬 바 있습니다. 중국은 주요 관광지마다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최고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5A 관광지의 경우에는 약 4,8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의 몰림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시간당 유입 사람 수를 제한할 필요까지 있었고요. 여행 외에 쇼핑 등 소비 활동 역시 활발했는데요. 이제 매년 5월 노동절 기간 상해시에서는 이제 5.5 쇼핑 페스티벌이라는 이제 쇼핑 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상해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노동절 연휴 기간 상해 쇼핑 페스티벌에서는 약 197억 위안의 매출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작년 대비해서 30% 그리고 재작년 대비해서 10% 증가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 활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프라인 소비를 기피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고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코로나19를 가장 빨리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를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낀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내수 심리의 부진으로 인해 생겨난 이제 수출과 내수 사이에 불균형을 언급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5월 노동절 연휴에서 관측된 소비 심리 회복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은 2분기부터는 소비가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작년 실적이 크게 꺾였던 여행, 호텔, 레저주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노동절 연휴 기간에 중국 여기저기가 북적거렸다. 예,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동 제한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습니다만 연휴 기간에 이동 이런 걸 자제해 줄 걸 정부에서 권고하는데 중국은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번에 막 다니게 해놓은 거군요. 네, 이번에는 정말 그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드렸던 건 관광객 수였는데 네. 교통운수부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약 2.7억 명에 달하는 중국 분들께서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그 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활발했다는 말이죠. 그러게요. 뭐 코로나에 대한 자신감인가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소비가 좀 살아나게 되면 국내 업체들에게도 중국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쌍순환 이런 것도 결국은 수출과 함께 내수를 살리겠다는 게 지금 시진핑 정부의 중요한 과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중국 소비 얘기부터 했고요. 중국 기업들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소비하고 글쎄 좀 관련이 있는 기업인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김다은 앵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관련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모건식품입니다. 이 돼지고기 관련주인데 중국에서는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소비 많은 나라에서 중국에서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모건식품이 되겠습니다. 모건식품의 경우에는 돼지 업종의 마오타이라고 불릴 만큼 실적과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돼지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었는데 오히려 모건식품은 실적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반사이익을 얻어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또 중국에서 모건식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매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건식품 시가총액 73조 7,9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고요. 매출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3조 4,9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실적이 훨씬 좋아진 상황이고요. 오늘 팜스토리를 비롯해서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국내에서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팜스토리 대표로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2,7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매출은 1,7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타이슨 푸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사실 돼지 관련주로 묶기에는 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냥 미국에는 타이슨 푸드 정도가 있다더라 정도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비교해 봤습니다. 예,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 모건식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다은 앵커가 소개할 때 그 로고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귀여운 돼지 로고가 모건식품에 나왔습니다. 딱 그 모건식품 얘기만 들어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중국인들이 돼지고기 엄청 많이 먹잖아요. 소비량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소개하고 중국 양동시장 규모나 현황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모건식품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예. 드리자면은 2000년도에 설립된 중국 최대의 양동 기업입니다. 이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생산 능력 기준 2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 30개 도시에서 대규모 양동장을 운영하고 있고 상품용 돼지, 시돼지, 새끼돼지 등 판매와 양돈에 필요한 이제 밀과 옥수수로 만든 사료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료 가공부터 돼지 도살에서 그리고 판매까지 양돈 산업의 전 공급 사슬망을 내재화한 바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균일화, 방역, 그리고 원가 관리에 있어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설비 도입으로 위생 및 질병 관리에 힘쓰고 있고 자동화 시설을 통해서 직원 1명이 연간 약 1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돼지고기 시장에서 약 5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돼지고기 대국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돈업의 기업화는 더디며 중소형 개인 농장 위주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하여서 7.6%에 불과합니다. 앞서 양돈 산업의 발전 과정을 겪었던 미국 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대형 양돈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었던 점을 고려하면은 중국 역시 비슷한 발전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현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양돈 기업들 같은 경우 무한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모건식품은 20년간 양돈과 그 관련 산업에 종사하여서 글로벌 이제 양돈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규모와 기술 측면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중국 양돈 시장 1강 위치를 고수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모건식품이라는 중국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양돈 기업입니다. 마치 이름만 들으면 국내 기업 같은 모건식품. 네. 올 들어선 주가가 조금 옆으로 횡보이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업인데요. 실적 체크해 주십시오. 네. 네. 30일 발표된 모건식품의 2020년 연간 매출액은 563억 위안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약 180%, 즉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275억 위안으로 350% 증가했는데요. 이제 수치상으로 확인 가능하다시피 네. 약 매출액의 절반가량이 순이익으로 남은 것이죠. 2020년 중국의 전체 돼지 생산량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그리고 남부지방 홍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이전인 2018년 대비해서 24% 감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건식품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사육장 관리로 인해서 2020년 돼지 출하 두수를 이제 77%나 증가시켰고요.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돼지 공급 감소로 인해서 높아진 돈육 가격으로 호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돼지의 전체 그 생산량이란다는 그런데 어쨌든 돼지고기 생산량은 줄었는데 출하두수는 늘었다는 게 이 중국 기업 전체로 보면 돼지의 생산량이 줄었고 이 모건식품이라는 기업의 출하두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내에서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최대 한 50% 가까이까지 이제 사육하는 공급이 돼지들이 줄었군요. 네. 줄어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건식품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이제 3km 반경 내에 다른 예. 사육장을 두지 않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서 이제 오히려 이제 사육 두수를 80% 가까이 증가시킬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공급이 줄었으니까 가격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효율을 높였으니까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자, 모건식품 그러면 구체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현 연구원께서 잡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공급 사슬망 내재화입니다. 네. 이제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중국 양돈업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요즘 있겠는데요. 내재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차 전지도 다들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 비슷한 개념이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 중국 양돈업계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모건식품과 그리고 온시식품이라는 두 회사가 2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두 기업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은 2018년에서 2020년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절정기에 그 방향성이 매우 뚜렷하게 갈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회사가 똑같이 양돈업에 종사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모건식품은 사료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내재화하는 직영점 스타일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온시식품은 농가와의 계약을 통해서 돼지 사육을 외주화하는 프랜차이즈형 스타일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시식품이 선택한 프랜차이즈 형태 같은 경우 회사가 양돈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농가와 공유하기 때문에 큰 추가 비용 없이 농가와의 계약을 통해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었고요. 또한 농가 역시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모건식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돼지 사육장을 운영했어야 됐기 때문에 설비 투자와 인건비에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사육 두수를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8월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으로 유입된 이후 이 상황이 180도 바뀌었는데요. 모건식품은 전문화된 기업형 돼지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발빠른 초동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이제 온시식품과 계약한 소형 농장들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초동 대처에 실패하였고 사육하던 돼지의 상당수가 사망하였습니다. 때문에 모건식품은 자사의 피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중국 내 돼지고기 출하량 감소에 따라 엄청난 가격 상승 혜택을 볼 수 있었고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업형 양동 농장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시식품이 있었기 때문에 모건식품이 중국 돼지고기 시장 내에서 만년 2위였는데 2020년 이 두 회사의 순위가 뒤집히면서 이제 모건식품이 1등으로서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가도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그죠? 네, 네. 모건식품은 빨간색인데 엄청 올랐고 온시식품이라는 기업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요. 네. 네. 이제 모건식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8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이후 약 8배 이상 주가가 늘은 반면에 온시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약 1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온시식품은 아마 온시 집안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사실 농가들이랑 프랜차이즈에서 어떻게 보면 더 상생의 모델이긴 한데 이게 위기가 왔을 때 잘 대응하고 관리하고 기업형으로 하는 모건식품이 더 효율을 냈다는 그런 말씀, 일관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모건식품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생산 캐파 증설을 통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회복기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모건식품이 보유한 강점 중 하나는 일반적인 양돈 회사들이 3원 교잡종 상품 대지를 사용하는 반면 2원 교잡종 상품 대지를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이게 좀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3원 교잡종은 일반적으로 요크셔, 듀로 그리고 랜드레이스로 불리는 세 품종을 합쳐서 만들며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양돈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수한 품질의 돼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건식품의 경우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원 교잡종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그게 더 이런 바이러스에 강한가요? 바이러스에 강하기보다는 이제 3원 교잡종 같은 경우에 생산을 위해서는 이제 조부모 때의 1대 그리고 부모 때의 1대 그리고 또 상품선에서의 1대 총 3대를 3년에 걸쳐서 이제 길러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상품 돼지를 만들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높다고 해서 생산 캐파를 증설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원 교잡종 같은 경우에는 두 종을 합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과정이 간단하고 그로 인해서 더 빠른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한 품종의 DNA만 가지고 있지 않도록만 관리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전 과정 자체가 훨씬 더 간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당수 기업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인 만큼 중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돼지고기의 수요가 더 공급 대비해서 더 높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 IB들은 모건식품이 2021년 출하량을 전년 대비 121% 증가한 4천만 마리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모건식품이 이 이원 교잡종 기술을 사용을 하여서 이제 지금 현재 부족한 수요를 이제 공급으로서 이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모건식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돼지의 사육 그 방법 또 교잡종 기술까지 유익합니다. 공부가 됩니다. 당장 공부가 안 될 것 같아도 이런 게 나중에 공부가 되는 겁니다. 차이나 TV 오늘은 SK증권 자산전략팀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